네, 안녕하세요. 허실 수학학원 강사 이성입니다. 네, 오늘은 2022학년도 신도고등학교 기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단답형 2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완전 모의고사 기출이어서 이 문제를 아마 풀어보지 않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문제 상황을 읽어보시면은 y는 2x 위에 이제 a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x 위에 이제 b점이 있는데 가반 나번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상황에 맞게 제가 조금 그림을 이미 그려놨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AB의 길이가 OB의 길이의 3배라는 것은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OB가 더 가깝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OA와 OB는 이제 수직이다 라는 걸 제가 미리 체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회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회전이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회전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회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로그, 2의 x와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서로가 무슨 관계죠? 서로가 대칭 관계죠. 대칭이동 플러스 평행이동입니다. 대칭 플러스 평행이동 관계인데, 근데 이 대칭 플러스 평행이동 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 로그 2x를 이렇게 90도만큼 이렇게 회전하면은 정확하게 2x랑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y는 2x의 지금 이 휘어짐의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직관적으로 이 휘어짐의 정도와 마이너스 로그 2x는 이 휘어짐의 정도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밖에 안 했으니까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정확하게 90도만큼 회전하면은 정확하게 2x랑 일치할 거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일치한다는 말은 OB와 OA가 역시 90도였으니까 정확하게 OB가 OA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놈이 이 B를 90도만큼 회전 이동한 거를 B'이라고 한다면은 OB'과 OA 그리고 심지어 요 길이가 이제 똑같이 될 거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죠?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문제가. 볼까요? 자, B점의 요 좌표를 우리가 이제 B'의 좌표를 제가 K, 이렇게 시작할게요. 당연히 이제 B'도 2x 위에 있으니까 2의 K 이렇게 되겠네요. A점은 지금 OA가 3OB임을 이용해서 지금 요놈의 길이가 K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3K가 되겠죠. 1대 3이니까요. 그죠? 1대 3이면은 이 밑에도 1대 3이지 당연히. 그래서 3K입니다. 자, A의 좌표는 3K,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됩니다. 뭐 거의 끝난 거 같아서 벌써. 높이도 1대 3이죠. 보시면 높이도 1대 3이기 때문에 이 B'의 높이와 A의 높이가 1대 3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에다가 3 곱하시면은 얘가 되겠네. 그래서 3 곱하기 2의 K 요 놈이 2의 3K다를 보시면 돼요. 2의 K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죠. 3은 2의 2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K는 로그를 이제 취해주시면은 금방 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직선 AB의 기울기니까 K분의 2의 K가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이제 K분의 2의 K가 답인데 K는 구해놨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해주시면은 로그 2의 루트 3에 요거 들어가면 루트 3 앞으로 이제 빠지죠. 요걸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어가시면은 금방 풀었을 문제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는 서답형 3번 문제입니다. 부채꼴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실 때 그 식을 꼼꼼하게 쓰고 그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문제를 읽고 생각만 했으면은 이제 바로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을 문제입니다. 그건 아이디어로 푸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이거든요. 이제 바로 볼까요? 지금 문제 상황은 제가 다 그려놨고요. 요 부분이 이제 S 도형이라는 건데, S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니까 우리는 요 놈을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그 식을 세팅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세팅하는지 볼게요. 저는 이 큰 원의 일부인 부채꼴에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작은 원에 있는 부채꼴에 대문자를 소문자 R이라고 할게요. 지금 요 부분이야. 그치? 자, 그러시면은 요 길이는 R-R 소문자 대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안 헷갈린다는 거.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똑같은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호의 길이가 필요한데, 호의 길이는 또다시 중심각과 반지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심각을 우리가 모르는 문자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니까. 그죠? 문제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거를 세팅하라 라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큰 원의, 다시 큰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는 R세타임을 이용해서 대문자 R세타고요. 그리고 요 작은 부채꼴의 호의 넓이는 소문자 R세타가 되겠죠. 그럼 됐네? 둘레 길이를 표현할게요. 둘레 길이는 R세타 더하기 R세타니까 세타로 묶으시면은 R 더하기 R 되고요. R-2는 두 개 있으니까 이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렇죠? 얘가 10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넓이를 또 표현해야 돼요. 뭐로? 식으로. 넓이를 표현해보자. 자,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원의 부채꼴, 다시 작은 부채꼴을 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마이너스 요 놈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용하시면은 뭐 바로 됐어요. 2분의 1 세타로 이제 묶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R 더하기 R, R 마이너스 R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놈의 뭐다? 최대값을 원한다. 그죠? 여기 최대를 어떻게 구하냐? 자, 최대값을 이용할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요 식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뒤쪽도 있지만 세타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은 이 부분을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차 식이 있고 이놈 보시면 곱셈의 최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치환해가지고 그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걸 넘기시면은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죠. 넘기고 나서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할 때 그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 놈을 내가 이제 K라고 그 치환을 하시면은 요 놈이 K. 그러면은 이 놈은 이제 넘기니까 이제 10의 마이너스 2K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식 정리를 해봐. 굉장히 간단해요. 2분의 1에 10-2K 곱하기 K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2차 함수의 그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최대가 당연히 그 2분의 5에서 나오겠죠. K가 2분의 5일 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이랑 5에서 이때가 최대다. 그치? 최대값은 K가 2분의 5일 때니까 K 2분의 5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K가 2분의 5가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K 2분의 5가 불가능할 수는 뭐 그런 건 없지. R-R이 2분의 5면은 이제 넓이가 제일 최대가 된다니까 뭐 무모순 상태에서 잘 풀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단답형 3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3번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게 일이야. 왜냐면 이 문제를 풀 때 그림이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계산이 딱히 필요 없는 문제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답이 뭔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그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풀었었는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이거 고난이도 문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을 열심히 다녔다면은 한 번쯤 풀어왔던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으면은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하자. 상황을 조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직선 x는 k가 요놈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x는 k가 만났을 때 요 각각의 점을 a라고 하고 요놈을 b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3이 되게끔 하는 k값이 있겠지. 그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야. 각각의 k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 문제가 조금 더 번거로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학원에서 풀었을 때는 이 모든 k값의 곱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다 이제 곱을 구했어야 됐는데, 곱은 이거 계산이 이제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의도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말라는 의도야. 합을 구하라고 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3의 x와 로그 마이너스 로그 3의 27 마이너스 x, 이 두 사이의 관계가 뭐야? 두 사이의 관계가 대칭이야. 대칭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얘는 여기가 지금 27이니까 가운데 있는 2분의 27을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요 2분의 27을 기준으로 뭐냐? 그 대칭이겠죠. 지금 요놈과 이놈이. 물론 정확하게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자, 그러시면은 어느 한 부분에서 3이라고 하는 요 길이가 있으면은 반대편에도 무조건 이 3이라고 하는 길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가장 뚱뚱하고 점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 모양이니까 이 중간에 어디 하나가 딱 3이 있으면은 아마도 대칭적으로 3이 존재할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가운데가 정확하게 3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27을 대입했을 때 이 길이를 체크해 주시면은 2배 했을 때 이제 3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 사이에 정확하게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3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K는 2개 찾았죠? 여기를 이제 K1이라고 하고 이놈을 K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조건을 잘 생각해라 라는 말이, 지금 이것만 생각했으면은 답을 27이라고 이제 적었겠죠. 근데 K가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정근선이니까 이쪽은 한없이 이제 증가하는 거고 얘는 어디서 잘리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느 적절한 K가 이렇게 존재해서 정확하게 3이 되는 요 길이가 또 있다는 거야. 여기는 이제 B랑 A가 이렇게 역접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근데 여기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도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K가 총 4개 있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K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것도 2개를 합하면은 가운데가 2분의 27이기 때문에 2개를 더해도 27이다.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대칭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다. 20 더하기 27이 되겠죠. 왜? K1 더하기 K2도 27, K3 더하기 K4도 27이니까 답은 54다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로써 신도고 기출풀이를 마쳤는데요. 신도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을 보니까 모의고사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모의고사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계산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빨리 풀까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잘 물어보셔서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